지면에 대한 각이 쉽다면서 V제로의 속력으로 물체를 던지면 물체는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날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포물선 경로의 길이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 쉽다가 얼마여야 하는지 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날아간다는 말은 XY 평면상에서 움직인다는 뜻하죠. XY 평면상에서 운동은 X방향 1차 운동과 Y방향 1차 운동 두 개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의 속도 벡터 V0를 X선분과 Y선분으로 분해하겠습니다. XY 평면상에 놓여있는 이러한 벡터는 이런 X성분과 이런 Y성분 두 개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X성분 V0 코사인 시타, Y성분 V0 사인 시타죠. 물체가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날아가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중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만 작용하죠. X 방향으로 무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 방향의 1차 운동은 속도가 V0 코사인 시타인 등속도 운동이죠. 그리고 Y 방향의 운동은 지면에서 출발할 때 속도가 V0 산시타면서 수직 상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등가속도 운동이죠. 처음에 출발하는 위치를 원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X방향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순간 t일 때 위치 X는 시간의 일차함수죠. Y방향의 운동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순간 t일 때 위치 Y는 시간의 이차함수겠죠. 포물선 경로의 전체의 길이는 포물선 경로를 아주 작은 부분들로 이렇게 나눴을 때 각 부분의 길이를 구해서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선택합니다. 선택한 부분을 확대합니다. 선택한 부분의 길이를 dl을 한다면 길이 dl은 dx제곱에 dy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dx를 이렇게 여기서 dy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x의 이 녀석을 dy의 이 녀석 대입하게 되면 dl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v0 제곱 코사인 제곱 시타를 루트 바깥으로 빼내면 dl이 이렇게 되거든요. 포물선 경로의 전체 길이는 각 부분의 길이를 구해서 다 더하면 적분하면 되거든요. dl을 이 녀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적분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 경로의 전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중에 머문 시간 동안 적분해야 되죠. 공중에 머문 시간 G분의 2V0 산시타죠. 포물선 경로가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 경로의 전체 길이는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경로 길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되거든요.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공중에 머문 시간의 딱 반이죠. 적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을 Z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Z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DT 이렇게 됩니다. T가 0일 때는 Z 탄젠트 시타죠. 그리고 T가 G분의 V0 산실타일 때는 Z가 0됩니다. 결국은 포물선 경로의 전체 길이는 이 녀석을 적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녀석을 적분하기만 하면 포물선 경로의 전체 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루트 1 곱하기 Z 제곱을 Z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선 2 없애버리겠습니다. Z에 0 대입하면 이 전체 0 되거든요. 그래서 Z가 탄젠트 C다일 경우만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Z가 탄젠트 C다일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있는 1 곱하기 탄젠트 제곱 C다 정리하면 코사인 C다분의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산시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갈로안을 정리하게 되면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 곱하기 1 됩니다. 포물선 경로의 전체 길이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포물선 경로의 전체 길이 L이 최대가 되기 위한 각 시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물선 경로의 전체 길이 L을 시타를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사인 시타 미분하면 코사인 시타 나오죠. 근데 이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길게 나옵니다. 여기는 뒤에 있는 항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선 코사인 제곱 시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자를 정리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사인 시타 보태기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남는 거 코사인 시타만 남죠. 그래서 앞에 있는 코사인 시타까지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공통으로 포함된 거 묶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포물선 경로가 최대일 때 미분하게 되면 0되죠. 그래서 대갈로안이 0일 때가 포물선 경로의 길이가 최대일 때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각 시타 못 정합니다.
그래서 각 C따를 정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게 이 녀석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1일 때 각을 찾아보게 되면 대략 56.5도거든요. 이 말은 각이 56.5도일 때 보물선 경로의 길이가 세대가 된다는 뜻입니다.